Ali. 우리는 다 봤습니다. 보고 내려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등에게는 BBQ 치킨 3세트를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르윙즈 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2부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재학생 선배와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김재린 씨와 최희라 씨가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고학과 입학했던 김채린 씨가 토익 공부법, 재활용 공모전 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직 선배가 아니라 재학생으로서 여러분과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중국어학과 18학번 김채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제가 요청을 받은 건 토익이었는데 사실 토익이나 HSK 같은 것들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저보다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제 친동생이나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4학년 1학기거든요. 3학년 분들은 이제 6개월 정도 남으셨고 2학년 분들께서는 1년 반 정도 남으신 시간이죠. 1학년 분들은 아직 좀 많이 남으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4학년 1학기인데 이제 취준생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약간 제가 직면하게 된 상황을 여러분께 여과 없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많이 떨면은 지금처럼 벌써 목소리가 좀 떨어요. 많이 그 점 좀 잘 봐주시고 욕심내서 여러분께 말씀을 많이 나누려다 보니까 PPT가 3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이거를 20분 안에 설명해야 되니까 한 장당 거의 한 45초 내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 말이 엄청나게 빠를 거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인트로로는 이걸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 되시면 이제 시작은 아니더라도 취준을 시작한 입장으로서 자기소개서를 쓰시게 되실 텐데요. 이거는 삼성이고 이건 CJ ENM의 자소서 항목이에요. 아, 벌써. 이제 여러분 아직 먼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금방 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을 보셨을 때 뭔가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있으시면은 진짜 네. 파이팅.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자신의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것들을 정리하시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학생활이란 이런 자소서 문항 면접에서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왔다 하고 대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거 저도 이제 제 인생 1회차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뭔가 그나마 좀 몇 개월 더 살아본 입장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 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로드맵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4학년 때부터는 자소서, 인턴 이런 거 하시면 좋고 그 전에는 뭐 봉사든 대외 활동이든 공모전이든 알바든 하고 싶으신 활동을 쉬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3학년 때 이제 3학년 1학기 때쯤 끝나시고 HSK 5급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끝나시고 토익을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로드맵에서 첫 번째 주제는 학점인데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 1학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점 1학년 때 놀아야지 뭐 3.5만 넘으면 된다. 요즘 기업 학점 많이 안 본다. 근데 저도 사실 안 친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이번에 대학교 1학년인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라고 그냥 열심히 하면은 내가 뭐 용돈 줄게 이런 식으로까지 되게 좀 열심히 권유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부터 뭐 열심히 놀았다 쳐요. 그래서 뭐 3.0, 3.4 이렇게 받았을 때 4학년 1학기 때 4.5를 받아도 평균 3.7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4학년 1학기 때 학교 공부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자소서도 쓰셔야 되고 자격증도 따셔야 되고 뭐 NCS라든가 GCS라든가 하실 거 굉장히 많던데 아직도 학교 공부 하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면서 그 최대한 학점을 잘 받아 놓으신 다음에 4학년 때는 이제 필요한 것에 더 집중을 하시고 학교 생활을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격증에 관한 건데요. 일단 공통이랑 선택사항으로 나눠보았어요. 일단 공통은 저희의 졸업 요건 중 하나의 HSK 5급 그리고 이제 토익, 오픽, 토스 같은 것들로 나눠보았는데요. 이 아래 자료 사진이 그 CJ ENM의 지원 자격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중국어 자격증은 보통 없고 이제 보통 토익, 토스, 오픽 이런 것 중에 이제 자격 사항이 굉장히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예요. 근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증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서류를 내야 한다 할 때 여기 중고학교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HSK 6급과 오픽 중에 뭘 해야 될까요? 그때는 당연히 오픽을 해야죠. 일단 서류라도 내봐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3학년이거나 이럴 때는 6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성과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걸 잘 계획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의 강점은 대외 활동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대외 활동을 한번 그 세 가지 토픽으로 나눠보았어요. 첫 번째는 대외 활동의 불편한 진실, 하지만 오히려 유리해진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리고 봉사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다시피 한 거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대외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 내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CSR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대학생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랑 겹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공짜 SNS 홍보 인력들 구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변질됐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죠. 저는 한국무역협회 홍보대사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거기 합격하려면 시사, 금융 이런 거 관련해서 면접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 관련해서 이제 제가 면접을 끝나고 그 대리님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디자인 포트폴리오 있으시면 내시라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나서 1차 서류를 보셨던 대리님한테 어떤 거 기준으로 보셨어요 하니까 SNS라는 단어 먼저 찾으려고 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요지는 원래는 뭐 서울대 이런 엄청난 친구들이 많이 갔다면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만들 줄 아는 친구들 이런 거는 솔직히 저희들도 되게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유리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대외 활동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그것에 합격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일단 고르는 방법은 제가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따로 빼놨고요. 그것에 합격하기 위한 방법은 이거는 그냥 뭐 인턴이든 뭐든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들의 현재 경쟁력을 생각하시고 그냥 작은 데부터 실천해서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에 굉장히 좋은 교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바웨이트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 공식 SNS, 유튜브, 페이스북 다 관리하는 대외 협력처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데일리라든가 국제교류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다음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합격하기는 쉽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데서 합격하셔가지고 자신만의 강점을 만드셔서 그 교회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외 활동이 좋은 점, 심해 활동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모전 인턴이에요. 사실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본 건 아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냥 학교 안에 거를 노리시면 돼요. 공모전 같은 경우도 사실 공모전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굉장히 막막하실 게 거의 다 전국 대상이란 말이에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좀 그나마 나은 꿀팁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좀 큰 기업 대외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좀 그 기업에서 얘네들끼리 좀 스펙 쌓으라고 만들어주시는 공모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무역협회를 다니면서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그 대외 활동 친구들과 국립대 친구들과 경쟁시켜가지고 한 공모전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조금 그래도 확률이 올라갈 만한 작은 공모전들이 기회가 있다면 잡으시면 좋고요. 교내 인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취업지원실 같은 데서 들어가 보시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학점 주는 거 말고 그냥 학교에서 학점 없이 학예, 동계 이런 방학 때 잠시 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추천 관련한 건데요. 딱 3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외 활동은 캠퍼스 픽, 인턴은 인터너, 유튜브는 토개토개. 홍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좀 빼놨던 항목인 대외 활동 추천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대외 활동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캠퍼스 픽에 들어가시면 인기 대외 활동을 한번 쓱 훑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기준으로 저번 주에 이거 PPT 만들려고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거기 중에서 이제 몇 개 보면서 아 이거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나쁜 대외 활동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취재팀 캠페인팀 활동 내용부터 보면 월 1회 미션 수행을 하는데 그게 뭐 취재하고 카드뉴스 만드는 거예요. 뭐 카드뉴스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거 3시간이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달에 한 번 한대요. 심지어 SNS 서포터즈는 그거 올리고 그냥 좋아요 누르면 끝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이런 거 활동량 자체가 너무 적죠, 여러분. 소속감이 들 수도 없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매너리즘 또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활동 내용이 이 회사 홍보해 주는 거 외에 다른 활동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게 나쁜 것입니다. 네, 이것도 나쁜 건데요. 이것도 활동 내용을 보시면 홍보 외에 다른 활동이 전혀 없죠. 그리고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목에 땡땡 대외활동 1기거든요. 1기면은 벌써부터 좀 저는 꾸리한 냄새가 납니다. 체계 및 구성이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대외활동은 있습니다. 네. 이건데요. 이건 대전 마케팅 공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모집 대상 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대전 충남을 한정짓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이제 활동비 지급, 그리고 여기서 우수 서포터즈로 선정 시 이제 대전 마케팅 공사에서 인턴십 기회가 생긴다는 점. 그리고 이것도 결국 홍보 관련이지만 여기에서는 마케팅 공사에서 어떻게 얘네들을 일을 시켜야지 하고 고민한 게 보여요. 과제 테마가 매우 상세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데트라파크 관광 활성화 방안, 대전 세종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이런 식으로 이거는 관광 복장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할 듯한 주제들이죠. 이런 것들은 되게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되게 추천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중국에서는 중국 복당대, 북경대 친구들이 모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여기서 선정대 친구들이 모여서 호텔에서 합숙을 해요. 그리고 주어진 이제 한중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중국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이제 화상 회의를 해요. 이것이 좋은 이유는 약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홍보 같은 좀 불필요할 수도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호텔이든 뭐 이동비든 전액 지원해주고 토익 팀 프로젝트 강연 등 참여 가능이라는 점에서 되게 좋은 대외 활동이라 생각했어요. 사실 이거는 저도 되게 참여하고 싶었는데 자격 조건이 영어 프리토킹이어서 포기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습관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료를 정리하세요. 꼭 학기별로 수업별로 정리하시고 대외활동, 공모전, 인턴 공부하신 거 항목별로 정리. 이게 뭐 하루 쓰이다 싶을 수도 있지만 후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경력 같은 거 정리할 때 정말 많이 도움되고요. 뭐 한 번씩 그 달라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뭐 안 줄 수도 없으니까 줄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학점 때문이 아니더라도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저희 학교 이제 교수님들이 엄청 다 유능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유용한 수업이 많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뭐 중국어 회화, 무역 중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캡스톤 디자인 등등 엄청 유용한 수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저는 캡스톤 디자인 추천드리는데요. 이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사회의 문제나 어쨌든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그것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팀별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돈도 지원해줘요. 이제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랑 중국에 이제 화장품을 파는데 어떤 화장품을 팔까라는 주제로 이제 홍보 팜플렛도 만들고 이제 그런 어떤 걸 팔지 알려면 중국 뭐 화장품 규제라던가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떤 게 먹히는지 그리고 뭐 홍보도 해야 되니까 샤오홍수, 틱톡, 비리비리 이런 것들 어떤 SNS 콘텐츠가 있는지도 다 조사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거랑 연관이 되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코 CBT 면세팁 중국 영어 인턴 모집인데요. 지원 자격이 중국어 가능자 HSK 5급 이상, 중국 마케팅 SNS에 관심이 있으신 분, 무역 관련 전공자, 뭐 제가 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죠. 물론 합격할 수 있다.